31번 밑줄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주와 공인이 등장한다고 말이 나죠. 뭐 이건 뭐 대동법이죠. 요것만 봐도 자 대동법은 공납의 계약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납을 자 기존의 공납이 가호별로 걷고 특산물을 거뒀는데 이것을 이제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토지 결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토지 면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산량과 관련된 면적. 그 다음에 특산물 대신 내기 쉬운 뭐 쌀이라든지 뭐 돈으로 걷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국가가 필요한 실제적인 물품 이거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공인의 등장으로 국가 소속의 어용상인 이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관수품을 조달하게 되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지주들은 이제 기존의 전세 외에 공납이 이제 들어가니까 더 부담이 좀 커진 그런 것이 있죠. 자, 방납 바로 공납의 그러한 폐단 중에 대표적인 게 방납이죠. 관청 서리 등이 대신 내주고 많은 수수료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게 실시된 것이고 지역에 따라 뭐 쌀을 많이 걷지만 그 외에 면포, 배, 삼배라든지 동전 등으로 징수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떠한 설명인지 살펴보죠. 풍용에 관계없이 일렬당 4에서 6도를 부과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전세 제도의 개혁인 영정법에 해당합니다. 전세를 고정화시켰죠. 기존에는 이제 연분고등법이라고 해가지고 풍용에 따라 연동이 되면서 20에서 4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4에서 6두 예전에 이제 4두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서 4에서 6두 정도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게 선무공간포를 수취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군역의 폐단인 바로 이 균역법과 관련된 그 보충책이죠. 자, 군포 부담이 심한데 이것을 장정 1인당 2필이었던 것을 1필로 줄인 것이 바로 균역법이 됩니다. 부족한 것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무공간포라든지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들에게 1열당 2두씩 걷고 어염선세를 국가에서 이제 걷는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2번. 다음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흑산도 나왔네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뭐 어류동암인 것이죠. 한자를 보니까 이게 자산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약전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사람 뭐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죠. 중형.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유 박해 때 1801년 천주교 박해 때 이제 정약용 형제들이 다 죽거나 이제 유별당하는데 동생인 정약용은 강진으로 이 사람은 이제 흑산도로 유배해 가면서 이제 바로 이러한 뛰어난 저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조선인 최초로 영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승훈이 되겠죠. 예, 북경에 가서 받고 돌아왔습니다. 북경에 다녀온 뒤 연행록을 남겼다. 연행이라는 게 이제 북경에 갔다 왔다는 것인데, 뭐 연행록을 남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홍대용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실학자 그러면 홍대용이 좀 유명하니까 홍대용 정도.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최초로 축척 개념인 백리척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으로부터 시헌역 도입을 좀 더 과학적인 그런 서양식 역법이죠. 시헌역 도입을 건의한 사람은 대동법의 그 삼남지왕 학대 건의를 것으로 유명했던 김육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뭐뭐를 현직, 예, 그 풍계가 있는, 이제, 이게, 직이 되는 것이죠. 서영하지 말자는 말은, 은은 처음 서선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심각해서 마침내 자성까지 영원히 금고, 이제 묶어버렸다는 소리죠. 이제, 현직에 이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의 은혜도 군신의 의리도 없으니 윤리를 해치고 어기는 것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서얼과 관련된 것이죠. 같은 양반, 아버지가 그 소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뭐 아예 그냥 서얼을 이제 금고시켰다 이런 것이죠. 한품 서용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영정조 때 이 서얼에 대한 등용을 이제 현직으로 이제 풍계가 있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특히 정조 때는 이제 이 서얼 출신들을 아주 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의 핵심 기구인 이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 네 사람이 이제 채용이 됐죠. 유명한 발해고를 저술한 유득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제가라든지 복항기를 저술한 뭐 서이수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덕무도 있죠. 예, 이덕무 청장관 전설을 저술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음서와 공음전 혜택을 볼 때 이건 고려 시대 문벌귀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5품 이상. 양인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신량역천이라고 그러죠. 뭐 역졸이라든지 뭐 나장, 조례 뭐 등등등 좀 힘든 일에 종사하는 것이죠.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 생산을 담당하였다. 공장 안에 등록은 이제 그 수공업자 계층이죠. 근데 같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양인 또는 이제 상민이라고 하는데, 농민보다는 조금 차별을 받고 조금 이제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속 관청에 매년 신공을 바쳤다. 이거는 이제 그 노비 중에서도 이제 관노비, 그러니까 공노비에 속하는 것이죠. 예, 국가소속 노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그 서울들은 통청운동을 벌여서 이제 청요직, 고위직으로 나왔는 청요직 진출까지도 철종 때 1851년 신해어통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출전, 의산문답, 뭐 임하경륜 등 이런 거 쓴 사람 바로 북학과 실학자 홍대용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독특한 우주관으로 유명한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동안 한 바퀴 돈다. 예,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김성문이라는 사람도 이제 지전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설 혼천이를 제작을 해서 우주를 천축하면서 이런 거를 발견해냈고요. 또 서양의 어떤 지역은 어쩌고저쩌고 쓱 있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설은 다시 의심할 수 없다. 예, 아무튼 이 지전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우주가 무한하다라든지 뭐 외계인 우주인이 있을 수도 있다. 외계인, 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홍대영의 이제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한 우주론과, 자 이런 세계관은 바로 이제 그 화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이 중국과 우리 외에는 세계 문화 문명 중심이고, 그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다른 외부 지역, 서양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서양의 어떤 지역은 뭐 더 소상하고 해박하고 자세하다 등등등.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한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발해고라는 저술한 바로 유득공이 되겠죠. 네, 통일신라와 발해의 그러한 관계 정립. 네. 자, 오학론에서 성리학의 폐해를 지적한 사람은 다산 정리학경입니다. 뭐 훈고학, 성리학, 뭐 등등등등 이제 쓸데없는 뭐라고 하죠? 그 성리학의 어떤 뭐 실용적이지 못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폐해를 이제 지적한 것이죠.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체질에 따른 처방법을 달리하게 한 사람은 독리수세보온을 저술한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애절양 이어주 유명하죠.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자, 죽은 사람 그리고 갓난아이 예. 이 집 3대가 다 군적에 모두 실렸네. 바로 이 그 군정의 문란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도 보면 이제 군적 애도 뭐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원래는 이제 양인 장정 16에서 60세 요 사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죽거나 어린애까지 이렇게 올랐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은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보면은 전정의 문제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은결을 색출해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여기 나온 군정은 양반에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양반에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호포법. 그 다음에 환곡은 이제 지역민들의 공동 출자에 운영이 되는 사창제로 이제 운영을 해나갔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도죠. 5군영에서 2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이거는 개항 군제 개편이죠. 개화 정책에 따른. 그래서 90군대는 이제 5군영이었는데 이걸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이제 개편을 하고요. 90군대는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만들었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건 뭐 대한제국 시기에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속대전을 편찬하여 국가체제 정비하였다. 속대전은 영조 때 편찬이 됐고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대전 회통이라는 것이 나왔죠. 대전 회통 육전조례.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것 정조가 이게 바로 이건 정조의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에 들어갈 여서적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죠. 자, 1894년 3월 무장에서 전봉준동이 봉기하였다. 이거 자, 이거 저 1차 봉기가 됩니다. 자, 동학농민동은 4단계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제 2월 한 달 전쯤에 이게 음력으로 나온 것이네요. 고부봉기라는 것이 있었죠. 이게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탄압을 하면서 전봉준이 무장해서 뭐 김계랑 손안주 등과 함께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황룡천이라든지 황토연, 황룡천 승리. 황토연이 먼저고 그 전에 이제 무장에서 이제 백산으로 이동해서 백산 창의문과 4대 강령 뭐 요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농민군이 전주 하약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니까. 그리고 우금치전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바로 직강소를 통한 이제 개혁, 패정 개혁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난 것이죠.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2차 봉기가 시작이 되는 것, 즉 뭐냐면 일본군의 철수를 거부를 하고 경복궁 점령이 원년이 되죠.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서 항일 구구 투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1차 무장기포 때는 호남 중심의 전라도 중심의 그런 봉기였다면 2차는 그러니까 남접 중심이었죠. 여기에 충청도 지역 북접 선병의 그런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논산에서 모여서 북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여기 저기 뭐야 백산 4대 강령 등 이런 것 등이 전조 하약 이후를 나오는 거니까 2차 봉기죠. 그러니까 이제 직강소 요게 되겠네요. 직강소를 설치해서 패정 계획을 실시한다.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황룡천 전투는 여기 요 사이에 여기 오고 그다음에
예, 교조신원운동은 이제 가보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조신원운동 공주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삼내, 공삼, 그다음 서울에서 모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은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92년에서 1893년에 열리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백산 이제 무장 다음에 바로 백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황토현, 황룡촌. 그다음에 조병갑의 학생의 분야에 고부가는 습격 이게 이제 1차 봉기인 고부봉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얼굴만 봐도 면함 최익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항로 문화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사람.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추원 고문으로서 자주 독립을 강조하였다. 중추원 고문으로서 이제 들어와서 독립협회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자주 독립을 강조한 사람은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서재필이 되겠습니다.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 사람은 당시 평안도 관찰사이면서 통상 개원론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돈자인 박규수가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1912년 주식한 사람은 이 최익현의 또 제자인 임병찬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대마도까지 같이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만도에서 순국을 했을 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지부복골 척화에서 척화. 도끼를 지고 와서 궁궐에 엎드려서 서양과 화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서 외놈과 양놈은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을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면함 최익현입니다. 또 뭐 을미개혁 단발력 때는 내 목을 자른전정 머리는 못 자르겠다 하면서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의병 때인 1908년 1월 13도 창의군을 총대장으로서 서울 진공작전과 관련된 사람은 원래 총대장은 이인영인데 부친상당에서 낙향하고 군사장인 허위가 이것을 진행해 나갔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논설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신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뭐 논설 나오고 그러면은 뭐 나오기 뻔하죠. 을사조약, 을사오적을 비판하는 개돼지 뭐 이것저것 비판하는 여기 나오죠. 정부에 대신한 자들이 바로 을사조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을사조약이란 건 뭐 한마디로 외교관 박탈, 통감부 설치, 우리나라가 일제 보호국이 된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이건 이제 1907년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이제 원인이 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요. 각 부서에 일본인이 차관에 배치되었다. 자, 이게 이제 그 연이어져 있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한일 신협약이라는 것을 강제로 또 이제 협박에 의해서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한일 신협약 여기에 이제 그 차관으로 배치를 해서 행정권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뭐더라 그 군대도 부속각서에서 해산을 하고요. 자,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임명이 되었다. 1차 한일협약이죠. 예. 말 그대로 뭐 명칭으로는 한일협약이지만 거의 다 늑약인 것이죠. 1904년 8월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그 다음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임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법권과 감옥에 관한 사물을 형국에 가는 것을 빼앗긴 것은 이제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1909년에 있었죠. 뭐 다 뺏겼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다음 39번. 가에서 마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른 것은 개항 이후 이제 역사적 사건들인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 임오군란 이후 사이 전항국이 설치되어 화폐 발행이 시작이 되었다. 이건 1883년이에요. 이 1883년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전항국 말고도 또 뭐 외워둬야 되냐면 방문국
여기서 한성승보 만들었죠. 기기창 이런 근대적인 시설 관련된 것이 1883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이 완공이 된 것은 1910년이에요.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가 발행이 된 것은 1886년입니다. 이건 또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철도가 최초로 개통이 됐다. 이게 경인선이죠. 최초에 개통이 된 철도. 이게 1899년에 개통이 됐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덕원 지방 관민들이 원산학살을 설립하였다. 이거 1883년이에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또 뭐 동문학도 뭐 같은 해 있었고, 뭐 1883년에 상당히 많으니까 근대 시설 이런 거 제도와 관련돼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0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제목이 민족적 경륜이라고 돼 있죠. 이거 이광수 이거 뭐 자치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제 지배를 인정하고 그때 최대한 자치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최리인이라는 사람도 같이 주장했어요. 이 최리인이라는 사람은 뭐 여담으로 제가 나온 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거의 4대 교장이었어요. 3.1운동의 또 한 명이기도 하는데 친일로 급격히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뭐 이거와 관련돼서 또 알아둘 것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협론자라고 그래요. 민족주의 우파내에서도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회주의, 뭐 정오의 선언, 뭐 유명하죠. 이런 것 등이 결합이 돼서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 것이죠. 민족주의 일당 운동으로. 자, 복벽주의가 인정받았다. 복벽주의라는 건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자는 것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임병천과 같은 이제 독립의금 아까 선지에서 나왔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몇몇 단체들이 여전히 그 한계 대한제국으로 민국이 아니라 제국으로 뭐 그 정도 한계 너무 이제 성리하게 유하게 이제 너무 심취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갑니다. 보안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안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회 단체 이런 걸 탄압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 뭐 일제가 만든 뭐 보안법도 있고 한일 병합전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이승만 때 나온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뭐 그거 하여튼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나머지 이거하고는. 자, 그다음에 신민회가 해체되는 배경이 된 거는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이제 안학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결이 돼서 105인 사건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조선혁명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단체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혁명선언으로 삼아서 뭐 친일 요인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식민지 착취관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 단체는 바로 의열투쟁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